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제15강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입니다. 얘를 이제 일명 이제 어떤 수업이냐면 짬뽕이에요, 짬뽕. 감가상각비도 가져오고 세금과 공과도 가져오고 대손 충당금도 가져오고 뭐 다 가져와서 그냥 강제적으로 F3 누르고 입력하는 겁니다. 칠판 잠깐 볼게요. 문제 보시면 여기서 보통 우리가 F3에서 진입했던 방식인데 여기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및 명세서를 클릭해서 여기에 그냥 그대로 여기 있네.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대로 워드 치듯이 이해가시죠? 여기에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자 뭐 이렇게 하면 뭐 이자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100만 원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뭐 건설 중인 자산 해볼까요? 건설 중인 자산 뭐 건설 자금 이자 뭐 이렇게 나오죠,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득 처분이 보통 힌트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책에 있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냥. 책에 있는 거 다 가져왔고 입력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손으로 이제 풀고 끝낼 예정입니다. 일단은 기본 공식을 한번 접근하자고요.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기본 논리입니다. 기본적인 세무조정은 느낌대로 하세요. 느낌대로. 그냥 거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느낌이 평가이익은 무슨 이익이야? 입금 아니야. 입금 불산입. 이해가죠? 그런 식으로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 범칙금. 뭐죠? 범칙금. 송금불산입이 나오죠, 맞죠? 느낌대로. 송금불산입 뭐 하면 되죠? 기사죠, 기사. 기타 사유일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만이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느낌대로 하는 게 영 찝찝해. 찝찝해 하시면 다음을 따르도록 한다. 이게 다음이 뭐냐? 앞서서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뭐로 처리해라? 유보. 자본에 대해서는 기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선생님 금방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을 왜 안 하는데요? 보세요. 그냥 단기매매증권이고 대변인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됐다라면 선생님 금방 평가 이익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얘를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역분계가 되겠죠, 맞죠? 역분계인데 여기가 뭐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잡고 단기매매 평가이익 잡고 여기는 단기매매증권을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얘는 세무조정을 한다 안 한다? 얘는 안 하죠. 얘는 안 하죠.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나 얘는 하죠. 이 오른쪽이 뭔데요? 오른쪽이 송금이죠. 그래서 송금 또는 입금 불산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자산이죠. 그러니까 유보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느낌대로 풀어도 되고 느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해서 풀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푸시면 되고 그 문제가 약간 어떤 식이냐면 각각 조정하시오. 각각 조정하시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분 점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제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지금 처음 제시된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제가 약간 공식 아닌 공식과 버릴 문제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총회법 기억나십니까? 총회법이 이제 주제가 뭐냐면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뭐해라? 무조건 추인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합니다. 무조건 추인. 전기 유보 잔액은 이제 무조건 추인인데 지금 얘가 그게 뭐였죠? 아니요. 대손 또 하나는 재고자산 평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배웠던 것들 살살 끄집어 내놓을게요. 지금 얘 대손이죠. 자, 전기말 유보 잔액은 다 한 것 같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50만 원 유보라는 말은 이제 얘는 이제 무조건 답이 나왔어요. 이게 무조건 답이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된다? 송금 산입 유보 감소. 이게 답입니다. 예. 일단 1번 답 나왔죠? 예, 이렇게 추인했습니다. 얘는 언제 추인하죠? 무조건. 그렇죠. 올해 한도보다 한도가 여기라면 한도보다 한참 적게 했다라면 이만큼 무엇이 남았을 때 추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때 추인하죠. 일단 대기. 얘는 언제 추인하죠? 기간이 지나야 추인. 맞죠? 얘는 지금 어려움. 얘는 어려움. 아,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답을 낼 수 있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다음 한번 갈게요.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지금 아까 그거에 대한 내용 그대로예요. 요거는 뭐 표시죠? 마이너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얘가 전기 유보 잔액이 송금 산입이었다 이 말이고요. 이 세 개의 의미는 입금 산입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세 개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 삼각형의 의미는 오른쪽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자, 이런데 이제 문제 1번 나갔습니다. 1번. 답 나왔죠? 송금 산입, 대손 충당금 유보감소. 왜? 정기 대손 충당금은 무조건 추인됩니다. 밑에 해설해놨죠, 제가.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이게 문제고요. 1번 문제. 위에 성급 보험료는 단기 중에 해당 기간이 모든 경과가 됐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추인. 지금 얘가 위치가 얘 위치가 어디냐면 왼쪽에 위치했어요. 맞죠? 얘가 왼쪽에 위치했으니까 답을 쓰면 어디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여기가 뭔데요? 송금 산입. 추인의 의미는 유보 뭐 해야 돼요? 감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해설. 느낌대로 합니다. 느낌대로. 자, 2번. 단기의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은 513만 원이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감가상각에 대한 범위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한도인데, 올해도 513만 원어치를 뭐 했다? 오버했다라는 뜻이죠. 이해갑니까? 그럼 요만큼 뭐 한다? 송금 불산입. 이만큼 송금 불산입 이쪽이죠.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513만 원어치에 대해서 유보 뭐 해야 돼요? 발생해야 된다. 그럼 얘는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추인은 언제 되냐면 한도 미달액. 그러니까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어야만 송금 산입 처리되는데 얘도 안 되니까 이만큼 더 누적 금액이 커진 거지. 맞아요.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해석은 이제 정기 유보만 잔액에 추인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거죠. 추가. 맞아요. 예.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8,800만 원이 잡았는데 세법상은 야 지금 장난치냐 7,600만 원만 잡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해가죠? 그러면 오버해서 잡았죠. 전부 다 뭐 합니다? 송금 불산입 맞죠? 송금 불산입 이만큼 그만 유보 발생시키면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장부상으로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책에는 프린트에는 그렇게 안 해놨는데 퇴직급여 그냥 느낌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굳이 꺼내는 거예요. 8,800이라고 잡았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잡았다? 8,800 잡았다 이 말이죠. 뭐야 이거? 이렇게 잡았다 하는데 세법상으로는 야, 퇴직급여 7,600만 원만 해. 지금 너무 많이 했잖아. 그래서 퇴직급여를 7,600만 원만 잡았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세무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 그렇지. 얘를 반대로 빼줘야지. 얼마 빼주면 돼요? 퇴직급여. 계산 잘 안 되시나 보군요. 800. 예. 1200이네요. sorry. 1200이네. 맞죠? 여기 뭐 쓴데? 여기 역분기하면 되지, 여기. 대충 얼마? 1200. 얘는 세무조정 해요, 안 해요? 얘는? 안 해요. 얘 안 해요. 예. 비용이니까 안 해요. 얘는 대충은 뭔데요? 부채죠? 이거 뭐야 돼? 유보 발생시키면 되지. 왼쪽이 뭔데, 왼쪽이? 입금 산입이죠. 또는 송금 불산입. 그래서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답을 내도 된다고. 근데 느낌상, 야, 니 너무 많이 짜봤나요? 1200만원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4번.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거 맞나? 뭐가 이상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요 말을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세 과호납금. 자, 일단은 개념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금과 엔드 뭐다? 이자. 이해가죠? 이게 원금이 송금 산입됐다면, 송금이 산입됐다면, 돌아올 때는 얘는 입금 산입이 맞아요. 자, 원금은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원금이 송금 산입이 안 되었다면, 원금이 송금 산입이 안 되었다면, 돌아오면 당연히 입금 산입도 당연히 얘는 입금 산입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자동차세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동차세는 송금 산입된 놈이에요. 송금 산입 안 된 놈이에요. 된 놈입니다. 그래서 된 놈이죠. 뭘로? 세금과 공과로. 그래서 자동차세는 송금 산입이 되었어요. 얘가 돌아왔어요 이야기야. 돌아오면 뭘로 잡아야 된다? 입금 산입 잡아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얘고, 법인세는요. 법인세는 송금 산입 안 시킵니다.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에서 송금 산입 안 됐는데 얘가 돌아왔어요. 야, 니 너무 많이 했어. 과호납금이야. 그래서 돌려줄게 하고 돌려줬죠. 그러면 얘도 당연히 입금 산입 안 쳤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양면성이 있어요. 입금 산입할 수도 있고 입금 산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야. 요거랑 얘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자는요. 돌아오면서 냈을 때와 달리 돌아올 때는 기간이 걸리죠. 이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기간에 대해서 만분의 2.5 곱하기 1수만큼, 옛날에는 만분의 3 곱하기 1수만큼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무조건 이자 수익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환부 이자는 돌아오는 이자 수익이에요. 환부 이자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입금 산입 잡지 않습니다. 입금 뭐다? 불산입이고 조정은 기타로 정합니다. 단골입니다. 단골.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문제가 나왔다 하면 얘는 나옵니다. 환부 이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원금을 물었는지 이자를 물었는지를 잘 따지셔야 돼요. 됐습니까? 원금을 물었는지 이자를 물었는지 잘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이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지금 나왔어요. 이거 밑에 제가 해석 적어놨어요. 과호납금에 대한 환부이자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다. 그대로 외워도 좋다. 입금 불산입에는 유보와 기타밖에 없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입금 불산입이 오른쪽이죠. 여기는 딱 누르면 기타와 유보밖에 없죠. 얘는 많은데, 얘는 이만큼 많은데, 맞죠?
입금, 송금산입 쪽에는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고, 자산과 부채 관련 조정이 아니면 그냥 기타로 다 처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부 이자에 대해서는 차후 조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타로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어렵습니다. 요거는 마음 같아서는 뭐 안 해주고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학습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산세 자본적 처리를 450만 원에서 송금산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위에 송금산입 재산세 자본적 처리는 450만 원은 전기 사업연도 중 취득한 토지의 재산세를 토지 원가에 가산을 해서 회계 처리에 대한 수정으로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장부상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는데 재산세를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토지라고 쓴 거예요. 이놈이 이게 이해가요? 야, 이게 장부상 이겼으니까 세법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게 무슨 토지냐.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야. 이렇게 세무조정을 처리한 거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세무조정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조정이 일어난 거죠. 어떤 세무조정이 일어났죠? 얘는 빠지고 얘는 들어오는 이런 분기가 되죠. 맞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 450에 그 다음 오른쪽에 토지 450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잡으니까 얘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쇼쇼쇼쇼쇼쇼쇼. 얘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가 뭔데요? 송금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야. 송금 산입 유보 발생시켰다고. 질문 하나 할게요. 언제 추인하지? 매각. 매각할 때도 추인하겠지. 보통 이제 추인의 개념은 장부에서 고치면 해요. 장부에서 고치면. 저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분들께 해결의 의미는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장부에서 토지로 지우고 세금과 공과로 바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인합니다. 근데 현재 문제에서는 뭐냐면 당해 법인은 단기에 사업연도 등 토지 가액 및 이용 잉여에 차감했다. 그래서 올해 이 장부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장부에서 토지를 차감했죠. 그래서 대변에 토지 넣었어. 그럼 대변에 토지 넣었으니까 맞네요. 맞죠? 삭제 처리, 이게 삭제 처리가 되겠죠. 맞죠? 장부에 토지 450 넣었고, 여기에 세금과 공과라고 쓰면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 2월 이익잉여금을 썼어요. 또 문제 일으킨 거야. 이해가요?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해결된 거죠. 그래서 얘를 추인합니다. 얘를 추인하니까 얘는 지금 어디로 가죠? 입금 산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어떻게 되냐면, 해결이 됐으니까 일단 세무조정 한번 가볼게요. 그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차변, 토지, 유보 감소 하나 걸고 하나 걸었어요. 그럼 얘를 또 뭐로 바꿔야 돼요? 또 세금과 공과로 또 바꿔야 돼요. 맞죠?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세무조정 갈게요. 세무조정이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니까 2월 이익여금 보내고 여기에 다시 세금과 공과 또 거는 거야. 저번에 했던 거 또 한 번 더 한 거죠. 맞죠? 얘는 세무조정 안 하죠. 이익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뭐죠? 송금산이 이익은 뭔데요? 기타로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뭐냐? 이게 정답인 거죠. 이게 정답인데 이 문제를 시험 칠 때 풀 수 있다고? 못 푼다 이 말이야. 못 푼다. 그냥 이런 거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책 덮을 거 아니야. 맞죠?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거의 안 나옵니다. 아까 환부이자 이런 거 나옵니다. 환부이자. 지금 눈꺼풀이 무겁죠?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하고 그냥 보시면 해설은 이렇게 해놨어요. 해설은 전기에 토지 450이라고 썼는데 이 미쳤고 해서 세법에서 세금과 공과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해서 이만큼이 요의 이야기입니다. 350만 원이 이렇게 처리를 해서 세무조정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비용은 하지 않으니까 자산 부분에 대해서 송금산입 토지 유보 발생이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인데 올해 이제 어떻게 됐냐면 단기 이걸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했다고. 토지는 해결되었으니까 토지상 바로 해결되어서 그냥 추인하면 되는데 2월 이익여금 또 삭제해야 되니까 얘를 또 빼고 얘를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세금권 넣는 또 세무조정 또 일어난 거예요. 얘네 세무조정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정 하니까 이 부분이 기타가 된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된 거죠. 되십니까? 조금 이 부분이 좀 힘든 부분입니다. 맞죠? 예. 지금부터 하는 것이 본격적인 겁니다. 지금부터. 자, 6번 문제. 법인 지방소득세가 결산서상 법인세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다.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 누가 먹었죠, 얘가? 국가가 먹었다. 맞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 왼쪽에 기타 사회 유출. 얘는 제가 해석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이다. 외워도 좋다. 법인세 비용은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므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준다. 알겠죠? 예, 이렇게 입력. 제가 예전에는 이 네모난 칸 안 했더니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네모난 칸 썼어요. 예, 자, 한번 적어보세요. 자,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5일 구입한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기말 공정가액은 4,500만 원이고 얘를 적절하게 정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이 1,500만 원 증액이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증액이죠. 자, 이렇게 말고 그냥 증액이니까 입금 인정 안 하겠죠. 1,500만 원 수익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입금 불산입이죠. 입금 불산입. 평가 이익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처분해야 인정하는 거지. 평가 이익 입금 불산입이 어디예요? 여기죠. 쉽게 푸는 방법 이거예요. 자, 입금 불산입 잡고 그 다음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잡았어요. 평가 이익 잡고 쉽게 푸는 방법 유보 잡죠. 유보. 아십니까? 이거 바로 이중 세무 수정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송금 불산입, 여기는 입금 산입, 여기는 입금 여기는 입금 산입.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고 무조건 기타라고 처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약간 공식 느낌으로.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요거만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 오른쪽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입금 불산입 하고 끝인데 매도 가능 증권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얘 자체가 자본이거든요. 자본이기 때문에 기타라고 소득 처분 하나 더 해줍니다. 근데 이제 논리상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장부상 이렇게 잡은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잡고 대면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잡은 거죠. 얘를 역분개해야 사라지죠. 역분개해야 사라지죠. 맞죠? 그래서 얘를 역분개해서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송금 산입이죠. 맞죠? 송금 산입 뭐로 처리한다? 유보 이렇게 처리하고. 얘는 이제 뭐로 처분하죠? 입금 산입이죠. 자본이니까 뭐로 처리한다? 기타 이렇게 처분한다. 아까랑 똑같은 결과인데 역분개해서 답을 내는 겁니다. 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이익으로 보지 않죠.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얘가 sorry 말 잘못했어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얘는 우리가 재무 회계상에는 뭐로 잡냐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보잖아요. 법인세에서는 얘를 뭐로 보냐면 이익으로 봐요. 법인세에서는 그냥 얘를 이익으로 봐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이익으로 보니까 뭐로 하시면 되죠? 입금 산입 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입금 산입. 그럼 입금 산입이니까 얘를 뭘로 해줘야 돼? 자기주식 처분이익 잡고 얘가 자본이니까 기타라고 처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느낌대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저는 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내용상은 이렇게 돼요. 내용상. 장부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지 처분이익이 오른쪽에 발생됐겠죠. 이렇게 잡았겠죠. 이렇게 장부상으로는 기타 포괄손익 자본이라 할게요. 그냥 기타 포괄손익액 이렇게 잡았는데 세법상으로는 야, 니 그게 무슨 자본이야, 그거 수익이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기타 자기 주식 처분이익 수익 이런 개정함은 없지만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됐다라면 얘는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얘는 없애야 되니까 얘는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됐겠죠. 수익은 세무조정 해야 하네요. 세무조정 안 합니다. 얘는 세무조정 안 하고 얘는 세무조정 하게 된 거죠. 얘는 뭔데요?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맞지요. 자본이니까 기타 이렇게 처분하는 거. 이렇게 푸셔도 되고 저렇게 푸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손익계산서상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금액에는 토지의 취득세와 산재보험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다. 자, 잠깐만. 토지의 취득세는 뭘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토지라 처분해야 돼요. 이 잘못됐죠? 토지로 처분해야 되고 산재보험 연체료는 뭐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냥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되겠죠? 맞아요? 얘는 오케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면 얘는 오케이. 얘는 문제 안 돼요. 얘는 문제가 안 되고 얘가 문제죠. 얘가. 맞죠? 그러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논리로 한번 가볼게요. 장부상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놈을 세법상 뭘로 처리해야 된다? 토지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세무조정은 얘는 넣고 얘는 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니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만만 하는 거죠. 이만 왼쪽이 뭔데요? 입금 산입이죠. 맞아요. 토지는 뭐로 처리하죠? 유보라고 처분한다 이 말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얘가 건물 취득세면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항상 토지 취득세만 나와요. 토지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금 경비가 비용이 아니다. 송금 불산이 토지 유보 이렇게 느낌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얘가 건물 취득세라면 그냥 감가상각비로 봐요. 세금과 공과를 그냥 감가상각비로 보기 때문에 비용과 비용이기 때문에 결론적 여기가 세금과 공과 여기가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또 다른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은 현금으로 받은 8만 원어치만 이자 수익으로 봐요. 이해가죠?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오케이. 얘는 오케이인데 얘는 뭐죠? 노다 이 말이에요. 요만큼은 이자 수익으로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금을 받아야 이자 수익이지 이래저래 저래저래 해서 액면가액과 차익에 대해서도 이자 수익으로 봤으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세무조정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역분기하면 되죠. 역분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변에 있던 이자 수익을 차변으로 갖고 온다. 차변에 있던 만기 보유증권을 대변으로 보내준다. 자, 만기 보유증권은 자본이죠. 제 건 아닙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자산이죠. 맞죠? 자산.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세무조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다? 송금산입. 자, 오른쪽 송금산입. 자산이니까 뭐 처리한다? 유보.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하게 풀죠. 책에 있는 내용만 충실히 풀어도 부분 점수 1, 2점 깎이더라도 각오하시고 그 정도 각오하시고 웬만한 문제는 비슷한 통상 나오는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법인의 출자자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소액주주가 아니라는 말은 대주주다라고 아예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주주는 사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택을 사용하면 그 사택을 사용함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서 상여 처분을 합니다. 근데 상여 처분을 합니다. 상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익으로 봐요. 출자자, 우리가 주임기라고 배웠죠. 자, 주임기, 주는 뭐죠? 뭐 거기 적혀 있겠지만 주는 배당, 임은 상여, 기는 기타 상유출. 우선순위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출자자는 예죠. 임원은 뭐죠? 예죠. 그러면 상여 처리분해요, 배당 처분해요. 얘부터 처분한대, 상여라 처분한다 이 말이야. 임원이 출자자인 경우에는 상여 처분한다 그런 말이고, 그 유지비 350만 원 인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나 소액 주주인 임원은요 인정됩니다. 사택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소액 주주인 임원은 그냥 직원으로 봐요. 사택의 유지비 290만 원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다. 얘는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50만 원에 대해서만 송금불산이 이쪽이죠. 송금불산이 350만 원어치만 뭐로 처분한다? 쌍여로 처분하면 된다. 뭐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주주인 개인으로부터 개인 유가증권을 어떻게 저가 양도죠. 7,500만 원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시가에 얼만데 8,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저가 양수죠. 맞죠? 저가 양수. 저가 매입이죠. 그렇죠. 제가 저가 매입. 거기 프린터 제 밑에 나옵니다. 이 글자 세 가지 나오는 거. 개인 플러스 유가증권 플러스 저가 매입에 대해서는 시가와의 차익만큼을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한다. 알겠죠? 송금불산입. 뭐 입금산입이라는 말도 되고, 입금산입이 더 똑같은 이야기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입금산입 유보 얼마죠? 그럼 차이가? 1,000만 원. 저가 매입이죠. 8,500만 원짜리를 7,500에 샀으니까 그 사람이 내야 할 여러 가지 각종 증여세 뭐 이런 등등의 세금을 법인이 안 낸다라고 판단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금산입,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서 입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합니다. 밑에 이제 차후 매각시 추인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시 추인하는 문제는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쓰는 요 글자들 있죠. 이 글자들. 요거는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 글자 때문에 시험 문제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입금 산입의 위치와 유보 발생에 대한 거, 그다음 숫자까지 요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원금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 이자라는 말도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둘 다 나왔어요. 자동차세의 과호납금에 대한 환급금. 자동차세는 송금 산입했던 놈인가요? 그렇죠. 송금 산입했던 놈이 돌아왔대요. 그러면 뭐 처리해야 돼요? 입금 산입시켜야죠. 정확한 표현은 송금 산입했던 걸 취소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송금 산입에 대한 취소가 입금 산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오케이죠. 얘는 오케이라고. 아니, 입금 잡았잖아요. 어쨌든 이자 수익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 이자는 무조건 입금 산입한다란다. 얘는 무조건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처분한다고요? 환부 이자는 기타로 처분합니다. 그래서 환부 이자 26,000원에 대해서만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금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고, 여기 이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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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상무 이상인 개인 정준수 씨로부터 시가 2천, 또 개인 나왔고, 맞죠? 이게 주식 유가증권 나왔고, 저가 매입이죠, 맞죠? 저가면 시가와의 차이가 얼만데요? 500만 원에 대해서, 시가 차이 500만 원에 대해서 입금 산입, 맞죠? 유가증권 500만 원, 뭐로 처리한다? 이거 상료로 처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네. 자산이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매각할 때 추인 작업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복적인 문제예요. 지금 똑같은 문제 또 나오죠? 토지 취득세는 이제 뭘로 처리한다고요? 유보. 경비 처리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금 산입, 토지에 관련된 취득세는 송금 불산입 똑같은 말이에요. 뭐로 처리한다? 유보 발생. 산재보험료 연체료는 오케이. 맞아요. 제가 이때부터 아마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설명이 이제 조금 좀 부드럽지가 않죠. 예. 네,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예, 이렇게 바로 풀어도 되는 거죠. 법인세는 비용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여기죠? 송금 불산입 이렇게 잡고 법인세 추가 납부분 이렇게 하면 되죠? 법인세 추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렇게 써도 돼요.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뭐 처리합니다? 기타 사유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익여금에 대한 뭐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또 이야기 달라져요. 예, 일단 영업의 비용일 때는 이렇게 처분합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답도 오픈 안 해주고 맞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죠. 자, 매도 가능 증권 5,000원, 5,200으로 만들었죠. 맞죠? 이익 인정 안 되죠? 이익 인정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입금 불산이 여기죠. 입금 불산이 얼마 잡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입금 불산이 뭐로 잡고 유보 잡고 이해가십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뭐 잡아주면 된다? 기타 잡아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이중세무조정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이중세무조정이라는 것은 세무조정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2개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요겁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역분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저렇게 해놨는데 일단 이중세무조정이요. 간단하게 빨리 풀어야지. 시험 치러 가서 뭐 이중세무조정 이거 다 그리워하기 힘드니까 그냥 얘를 먼저 1차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반대편에 기타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고 또 나왔네. 법인세 인정돼야 안 돼요. 그래서 송금 불산 이거 위치 잘못 잡으면 게임 오버예요.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용은 오른쪽으로 가고 알겠죠? 이익은 입금은 일로 갑니다. 송금 불산입은 입금이 이쪽이에요. 이렇게 하고 법인세는 뭐 처리하면 되죠? 기타 사유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 마음 편하게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세 환급 가산금 완전 땅골이에요. 땅골 맞죠? 오른쪽 입금 불산입 기타 이렇게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봅니다. 요거
제가 아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토지, 예, 아니에요. 취득세 아니죠. 재산세죠. 한번 해봅니다. 자, 건물 재산세는 뭐예요? 오케이. 건물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가 맞아요. 맞죠? 범죄금은 경비 불인정이죠. 송금불산이 어디야? 왼쪽. 왼쪽 오른쪽 헷갈리면 안 돼요. 맞죠? 송금불산이 누가 먹었는데요? 기타 사회 유출. 알겠죠? 이렇게 처분하시면 됩니다. 얘가 정답이 되죠. 여기에 그냥 교통위반 범칙금, 이게 더 나아요. 맞죠? 세금과 공과도 괜찮지만, 교통위반 범칙금, 이렇게 잡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거 풀어보세요. 개인 유가증권 저가 매입에 대해서는 40만 원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 유보 처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되십니까? 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봅니다. 자, 재산세 과원납금에 대한 환급금은 오케이죠. 이거는 이 수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재산세가 경비 처리된 거잖아요. 경비 처리된 놈이 들어올 때는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얘만 뭐다? 기타로 처분하면 됩니다. 여기에 맞죠? 여기에 기타로 처분하면 됩니다.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지금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의 법인세라는 뜻이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 기사. 송금 불산입 기사입니다. 그냥 송금 불산입 기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 기사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풀어봅니다. 정답은 법인세 자체가 경비 인정이 안 되죠. 그런데 돌아왔으면 수익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죠? 그 수익 처리하면 안 되는데 이익으로 잡았죠? 입금 불산입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잡이익 기타. 얘는 유보 아니면 전부 다 기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차후에 할 일이 아니면 그냥 기타 처분하면 됩니다. 자, 다음.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간에 전기에 토지를 취득했고 그 토지의 취득세를 뭘로 처리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네요. 얘를 세무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전기의 세무조정이 이렇게 내렸겠죠. 토지의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는데 세법상으로는 야 토지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얘를 안쪽으로 넣으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뭐라고 했다? 입금 산입 토지 유보 이렇게 처리했겠죠. 유보 발생. 그런데 이렇게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입금 산입 토지 취득세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했다라고요. 이게 답이 아니고 얘 지금 팔았죠. 팔면 그냥 주인이에요. 해결됐으니까 그냥 주인이에요. 추인할 때는 여기가 뭐란다? 입금 불산입 토지 취득세 그렇죠. 유보 감소라고 쓰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이렇게 처분하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이자 수익은 현금 받아야 수익으로 본댔죠? 얘는 수익을 안 본다 이 말이죠. 맞죠? 수익을 안 보니까 입금 불산입 이쪽이죠? 입금 불산입. 얘는 차후에 처분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모하실 때 요거에 대해서 너무 얘는 그냥 A라고 쓰시면 돼요. A. 이해가요? 그냥 A라고 쓰고 그냥 요것만 주의하게 쓰시면 되죠. 요것만. 자, 다음 문제. 칸을 많이 만든 내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답을 오픈해 놓을게요. 단기매매증권 자체가 입금불산입이죠. 맞죠? 단기매매증권이 입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이 입금불산입. 그냥 유보 발생인 이유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면 왼쪽에 기타 하나 더 잡아라 이 말이고요. 얘가 그냥 단기매매증권이면 그냥 유보 발생. 이렇게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뭐 시간 남긴 뭐가 남아 맞죠? 제가 지금 저 시계랑 요 시계랑 다르네. 요 시계 다르네. 제가 자, 점점 속도 빨라지는 거 보이죠? 자, 지금 현재 정기오류 수정 이익이 뭐냐면 법인세 환급받은 거래요. 법인세 환급은 법인세 자체가 비용이 아니니까 환급도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입금불산입이에요. 그냥 입금불산입. 그래서 기타 이렇게 처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얘를 A로 적으라는 이유도 알겠죠? 대충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중요한 거니까. 맞죠? 얘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말은 이제 요거 좀 해석 좀 해볼게요. 감가상각비가 이제 1,500만 원인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가 얼마다? 2천만 원. 근데 이 이야기죠. 감가상각비가 한도가 2천까지인데, 감가상각비 얼마만 했다는 거죠? 1,500만 원 했다는 거죠. 맞죠? 그럼 무엇이 발생됐죠? 시인 부족이 발생되었네요. 근데 정기 유보 잔액이 있다는 거죠. 얘를, 이게 더 경비 처리하면 되지. 그래서 송금산입. 맞죠? 송금산입.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 뒤에는? 그렇죠. 유감을 쓰셔야지 정답이 되죠. 예, 이게 시인 부족액이 발생됐다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네요. 정답은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얘를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얘는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요. 국고보조금은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국고보조금이 자본조정으로 현금 받았고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자본조정, 즉 자본으로 처리해놨는데 야, 니 그 자본 아니야. 수익으로 봐야 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수익으로 봐야 돼 라고 했으니까 세무조정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얘는 까고 맞죠? 얘는 까고 얘는 올라가죠. 근데 얘는 수익이니까 세무조정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이 일어나죠. 얘는 뭐로 처분하면 된다? 기타로 처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기타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상환 의무가 없으면 뭐 이렇게 나오죠. 맞죠? 상환 의무가 있으면 그냥 부채예요, 부채. 이런 세무조정 자체의 대상이 아닌 거죠.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익으로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환 의무가 있음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겠죠. 결론은 있으면 안 나오고 없음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지금 장기차입금을 출자 전하여 다음같이 시가총액이 1,000만 원이다. 현재 내용은 이거죠. 지금 장기차입금이 차변에 와서 삭제가 되고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300만 원이 발생되는데 야 이게 무슨 주식 발행 초과금이야. 네 이익 본 거지. 네 1,000만 원짜리 자본금 대놓고 1,300만 원 탕감됐잖아. 야,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수익이야. 얘를 뭐로 봐라? 수익으로 봐라 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얘가 어떻게 되죠? 얘가 왼쪽으로 오게 되고 얘는 오른쪽으로 오게 되죠.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안 해도 되고
얘는 주발초니까 뭐로 처분하면 된다? 기타로 처분하면 된다. 이런 문제도 잘 안 나와요. 이런 문제도 거의 좀 처음 보는 문제죠. 예, 부채의 탕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수익이지만 빚을 까는 것도 수익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 머리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페이지. 자, 드디어 시험가 나왔습니다. 개인 차량 수선비 인정 안 되겠죠? 송금 불산입 뭐라고 처리하면 돼요? 상여. 아주 간단한 문제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땡큐. 송금 불산입 상여. 되십니까?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딱 맞춰졌네요. 자, 다음 문제. 토지의 취득세입니다. 토지의 취득세. 뭘로 처리하면 되죠? 입금산입, 유보. 이거야. 그냥 간단합니다. 오케이. 요렇게 처분하면 됩니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시험 치기 전에 요거 한 페이지에 한 문제예요. 한 페이지에 한 문제니까 한번 책에 있는 내용 다 들고 왔어요. 다 들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최근에 나온 문제 한번 보시고 왜냐면 최근 현재 문제 유형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무지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내용 싹 다 들고 왔어요. 다 들고 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